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기죠. 예, 기기인데 몇 쪽부터 할 거냐면요. 59쪽 보면 제3장 변압기 있죠. 예, 여기서부터 저희가 들어갈게요. 제3장 보십니다. 예, 제3장. 59쪽 아닌가요? 예, 59쪽. 예, 59쪽 보면 제3장 변압기 쪽 보십니다. 혹시 변압기가 뭔지 아세요? 변압기. 우리가 변압기라는 것은, 그렇죠. 예, 변압기라는 것은요, 전압을 변환시키는 기계 장치를 우리는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다시, 변압기는 뭐예요? 변압기라는 것은 전압을 뭐예요? 변환시키는 기계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변압기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변압기의 두 가지는 전압을 높이는 쪽이 있고 전압을 떨어뜨리는 쪽 두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라는 것은 전압을 변환시키는 기계 장치를 변압기라고 부르는데, 변압기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을 높이는 쪽이 있고 전압을 떨어뜨리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을 높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전압을 높이는 것을 승합용 변압기라고 부르고요. 전압을 떨어뜨리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전압을 떨어뜨리는 것을 강압용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기준으로는 뭐야? 한전에 있는 전기 받아서 바로 우리가 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압을 높여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 우리 입장에서는 전압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우리는 강압용 변압기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전압을 높이는 것은 승합용이고 전압을 떨어뜨리는 것은 강압용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 내가 승합용을 쓸 때는 변압기 이제 결선이 나오는데, 승합용 변압기를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델타, 즉 델타 Y 결선을 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 들어가면 전기 이론이라는 과목에 들어가면요, 델타 결선과 Y 결선을 정확하게 배울 겁니다. 그러면은 승합용 변압기라는 것은 우리가 전압을 높이는 건데, 이때 변압기 결선은 뭐가 돼요? 델타 Y 결선입니다. 여러분 문제에서 만약에 승합용 변압기로 하려고 한다, 이때 변압기 결선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델타 Y, 요거를 보기 중에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전압을 떨어뜨립니다. 전압을 낮춘다는 거죠. 그럼 전압을 낮출 때는 어떤 걸 쓰냐? 이걸 뒤집읍니다. 반대가 되겠죠? Y 뭐가 되냐면은 델타 결선을 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전기론 들어가면 Y 결선이 어떻게 생긴 거고 델타가 어떻게 생긴 건지는 보겠지만은, 지금은 기기라는 과목 특성상 거기까지는 하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라는 것은 전압을 변환시키는 기계 장치를 변압기라고 부르고, 변압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압을 높이는 쪽이 있고 전압을 떨어뜨리는 쪽이 있는데, 전압을 높인 쪽을 승합용이라고 그래요. 전압을 떨어뜨리는 것을 강압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문제는 뭐가 출제가 되냐면은 승합용 변압기 결선법을 찾으세요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역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강압용 변압기를 찾으세요라고 물을 때 가나다라 보기 중에 누굴 찾으면 되냐? 요놈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보니까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변압기의 원리라고 되어 있죠. 예, 첫 번째가 변압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니까 첫 번째가 변압기에 뭐가 되냐면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압기의 원리는 뭘 쓰냐면요, 변압기의 원리는 바로 패러데이의 사람 이름입니다. 변압기의 원리는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간혹가 시험 문제에서 변압기의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고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누구 찾기? 변압기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패러데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고요. 그러면 전자유도 법칙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냐면은 요겁니다.
이게 전자유도 법칙입니다. 그림을 좀 더 앞으로 당길까요? 요게 바로 철심입니다. 철심. 그러면 요 철심에 제가 뭘 감냐면은 코일을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감아요. 요건 철심이고요. 철심이 양쪽에 제가 뭘 감았냐면은 코일을 감습니다. 코일. 그 변압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철심 양쪽에 뭘 감았어요? 그냥 코일만 감았을 뿐입니다.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철심 양쪽에 제가 코일을 감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코일과 이 코일은 어떤 정기적으로 접속이 되어 있지는 않고 단 여러분이 의자 양 끝에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철심을 여러분이 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자 양 끝에 코일이란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일이란 사람과 이 코일이란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벤처의 그냥 의자에 양 끝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압기는 어떤 원리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자유도 법칙이 뭐냐를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요건 철심이고 양쪽에 제가 코일을 감은 거야. 그럼 코일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근데 이 두 코일은 정기적으로 접속이 되는 게 아니라 뭐냐? 따로따로 별개, 남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코일과 이 코일이 몇 개? 2개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두 코일을 구분하게 해서 변압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라는 부분이 있고 2차라는 부분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통상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쪽을 우리는 1차라고 많이들 잡고요. 이쪽을 몇 차라고 2차라고 잡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무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고 이쪽을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쪽을 우리가 1차라고 많이들 잡고요. 이쪽을 제가 2차라고 많이 잡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이쪽이 1차 측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쪽이 바로 1차 측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보편적으로 2차 측이다라고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2차 측이야. 그럼 변압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쪽 1차고 이쪽 2차를 있죠.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고요. 이쪽이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1차 측과 2차 측이 어떻게 되냐 할 때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어떤 분은 이쪽을 1차로 볼 수도 있고 이쪽을 2차로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사람이든 1차, 2차를 어떻게 우리가 어느 분이든 1차 측, 2차 측을 구분할 때 통일시키면 좋겠죠. A라는 사람은 이쪽 1차, B라는 이걸 2차. 즉 A라는 사람은 이쪽을 1차로 보고 B라는 사람이 이쪽을 1차로 보고 보면은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잡은 게 좋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차 측, 2차 측을 어느 식으로 기준을 잡냐면요. 우리가 1차 측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1차 측을 우리는 뭐예요? 전원칙이라고 부르고요. 2차 측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하측이라고 잡습니다. 우리가 1차 측을 전원측, 2차 측을 부하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지에서요.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을 구분할 때 1차 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전원측, 2차 측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부하측이라고 불러요. 그럼 전원측이면 뭐예요? 1차 측을 의미하는 거고요. 부하측은 뭐냐? 2차 측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1차, 2차를 전원측이냐 부하측이냐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이쪽을 1차, 이쪽을 이렇게 2차로 잡는 거야. 그럼 제가 이쪽을 1차, 이쪽을 제가 2차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만? 1차에만. 그러면 1차 측, 2차 측에서 제가 어디에만? 1차 측에만 어떤 행동을 가한 거지 2차 측에는 제가 어떤 행동을 가한 건 없어요.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야. 그럼 제가 어디에만? 1차에만 전원을 제가 겁니다. 1차에만. 그럼 제가 1차에 제가 뭐를 1차에만 전압을 겁니다. 그럼 1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이것을 V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요 1차 측에 제가 전압을 이렇게 갖다 걸어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여기에는 뭐가 흐를 것이다?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다 해서 이것을 제가 I1이다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차에만 전압을 걸어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 I가 흘러서 들어가요. 코일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뭘 만들어내냐면은 자석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석의 일부는 자기 자신의 코일을 끊지만 또 그 중에 일부는 이 철심을 따라서 이렇게 2차측 코일을 이렇게 세규합니다. 끊어버려요. 그럼 코일이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뭘 하는 거 만들어져요? 자석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자석. 그러니까 이 1차에 전압을 갖다 걸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 I가 흘러서 코일에 들어갑니다.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서 자석이라는 놈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석의 일부는 요 자기 자신의 코일을 끊지만 또 그 중에 일부는 이 철심을 따라서 자석 파이가 이동합니다. 우리는 이 철심의 용도는 뭐예요? 자석을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끔 만들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철심을 따라서 이렇게 자석 파이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빨간 자석이라는 것은 1차 측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차 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이 누구를? 2차 측 코일을 끊어요. 그럼 신기하게도요. 1차 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이 2차 측 코일을 끊습니다. 그러면은 이 2차 측 코일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노임제뿐이 없는데 1차 측에 의해서 나오는 자석이 요 2차 측 코일을 끊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코일의 성질은요. 처음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처음 상태라는 것은 이 2차 측 코일은 원래는 자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1차 측에 의해서 나오는 자석이 자기 허락도 없이 그냥 2차 측 코일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2차 측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옆에서 누가 돌을 던진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코일은요, 항상 처음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그럼 처음 상태라는 것은 자석이 없는 상태가 처음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측에서 나오는 자석이 2차 측 코일을 끊으면요, 이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어떤 힘이 생깁니다. 누구를? 이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속된 말로 죽이려고 반대쪽에서 어떤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을 우리는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 이것을 유기기전력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유기기전력. 그러면은 이 1차 측에서 나오는 자석을 뭐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반대쪽, 이 자석을 없애기 위해서 자석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유기기전력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유기기전력. 그럼 요 유기기전력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 코일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입니다. 그러면 이 코일에서 발생한 유기기전력이 바로 뭐냐면은 요 단자, 바로 요 단자하고 요 단자에 뭐가 되냐? 걸리는 전압을 뜻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차 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석이 2차 측 코일 끊음으로써 2차 측에 자동으로 뭐가 발생하냐?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면은 변압기입니다. 그럼 변압기라는 것은 양쪽이 전압을 건 게 아니야. 한쪽에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자동으로 2차 측에도 신기하게도 전압이 걸립니다. 이걸 우리는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부르고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변압기예요.
그러면은 이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2로 잡았죠. 이유 없고요. 그냥 2차 측에서 걸리는 전압이다 해서 V2로 잡은 것 뿐이고요. 이때 V2라는 것은 바로 이 코일에서 발생한 유기전력과 뭐냐? 같은 걸 의미합니다. 왜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바로 여기에 뭐가 되냐? 걸리는 전압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요 E하고 V2는 뭐가 되냐?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변압기는 다른 것과 다르게 1차, 2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을 우리가 대문자로 쓸게요. 예. 이쪽을 제가 이것을 대문자로 쓸게요. 이걸 우리가 E2라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1차, 2차를 뭐하기 위해서 구분하려고 2차 측을 우리가 V2다라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변압기의 원리입니다. 예. 그러면 요거예요. 1차 측에 의해서 나오는 자속을 없애기 위해서 반대쪽에서 힘이 생기는 거라 그러는데 이걸 우리는 유식하게 유기기전력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유기기전력이라는 것은 코일에서 발생한 기전력입니다. 그럼 이 기전력이 바로 뭐냐면은 이 양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V2라는 것은 뭐와 같다는 거야? V2라는 것은 바로 E2와 같아요. 근데 100% 같은 게 아니라 약 같아. 약 표시 어떻게 돼요? 이게 점을 찍히죠? 약 같아.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면요. 이쪽에서 자동으로 전압이 걸리는데 넘어오면서 반드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기는 들어가는 거하고 나가는 게 똑같으면 좋은데 항상 반드시 뭐가 생기기 때문에 손실이 생겨요. 손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전기가 이쪽에 걸리기 위해서 넘어오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손실. 그래서 요 E2에다가 손실을 뺀 나머지가 V2입니다. 그런데 그 손실이 굉장히 미소값이다 보니까 두 개는 같은데 뭐에 같다? 거의 같다라고요. 여기 큰 바닷가에서 물 한 바가지를 퍼냅니다. 티 나나요? 안 나죠. 그럼 뭐라 그래요? 거의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한으로 여러분 직업에 뭐예요? 1000만 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 있다. 근데 100억, 우리 100억이, A라는 사람이 100억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100원, 110원이, 100억하고 1원이 더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1원이 없다 해서 뭐가 돼? 여러분 큰 지적 받지는 않죠? 1원은 뭐야? 세 발의 피, 있으나 마나 그 결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 V2하고 E2는 같은데 100% 같은 게 뭐가 같아요? 거의 같다는 겁니다. 거의 같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점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기기전력은 얼마만큼이냐면은 기억합니다. 얼마냐면은 4.44의 F 파이 N 요만큼의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 4.44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 들어가면 기사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4.44가 나온지는 설명하지만 지금 기능사니까 뭐 기능사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거니까 이 결과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뭐야? 요게 바로 변압기에서 나오는 뭐냐?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V1에 전압을 갖다 걸면요. 신기하게도 2차 측에 뭐냐? 전압이 걸립니다. 이게 바로 전자유도 현상이고 얼마만큼 전압이 발생하냐면은 요만큼의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때 여기서 요 F는 뭘까요? 여기서 F는 주파수고요. 파이는 자속이고요. N이라는 게 바로 뭐냐? 권수. 코일을 감은 횟수를 뜻합니다. 다시 여기서 요 F는 뭐냐? 주파수. 파이는 자속. 뭐 이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N이라는 게 바로 권수. 권수라는 것은 코일을 감은 횟수를 뜻합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이 봐두세요. 전자유도 법칙 하면서요. 예, 관련된 거 설명드린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뒤에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냥 설명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여기 설명한 게 바로 59쪽 보시면요. 1번 변압기 원리에서 가로 1번과 가로 2번 있죠? 예,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압기류, 절연유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지금 제가 1차의 전압을 갖다 걸어서 2차의 전압을 얻어냈죠. 맞나요? 이걸 이용한 게 바로 변압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전압은 어느 쪽? 1차에만 제가 전압을 걸었는데 나중에는 2차에도 전압이 발생합니다. 이제 1차 측과 2차 측에 모두 다 전기가 만들어진 상태죠. 전기가 이제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양쪽에 전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외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감전사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변압기가 외부의 접촉을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요 넙을 한 함에 넣습니다. 함에 이제 이렇게 넣어요. 함에 넣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렇게 노출이 돼 있으면은 외부에서 접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행인들이 갑자기 만져서 뭐가 돼? 감전사 일으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외부의 접촉을 뭐하기 위해서 막게끔 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 함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함에 넣어요, 함. 외부의 접촉을 뭐하기 위해서 막게끔 하기 한 함에 넣습니다. 이걸 우리는 껍데기를 요거를 외함이라고 부르죠. 외함. 껍데기. 예. 껍데기 외함. 예. 우리는 이 변압기가 하고 외부의 접촉을 막게끔 하기 위해서 요 놈을 한 함에 넣는다 그랬죠. 요걸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냐? 외함이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외함. 그럼 이 외함의 재질은 뭐냐면은 금속이에요. 금속입니다. 그러면은 이 외함의 재질이 뭐냐면요. 금속이에요. 그 금속이란 뜻은 뭐냐? 잠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지금 양쪽에 뭐가 전기가 이제 다니는 거죠. 이 양쪽에서 뭐냐?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 양쪽에서 뭐가 돼? 전기가 흐르는데 이 1차 측이 됐든 2차 측이 됐든 간에 양쪽에서 흐르는 전기가 뭐가 돼? 나와가지고 누굴 건드면? 금속을 건드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금속은 전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금속은 전기가 통하는 물체예요. 그럼 여러분이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부르고요. 전기가 통하지 않은 물체를 부도체, 절연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그랬죠? 그럼 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는 거야. 그럼 이 금속의 재질은 바로 뭐냐면 도체입니다. 그러면 1차 측이 됐든 2차 측이 됐든 간에 1차, 2차에서 나오는 전기가 누굴 건드면 이 금속을 딱 건드는 순간에 이 재질이 금속이니까 이 외함은 뭐가 돼요? 도체, 전기가 통하는 물체가 됩니다. 그러면 외함을 우리가 왜 설치한 거 외함을? 이 변압기하고 외부의 접촉을 막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외함을 설치했는데 오히려 뭐야? 1차 측, 2차 측에서 나오는 전기가 누굴 건드면서 전기를 건드는 순간에 이 전체가 도체가 된 거야. 그럼 이걸 만지는 순간에 뭐야? 다 찌릿찌릿 감전 쇼크사가 나옵니다.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에서 혹시라도 새는 전기가 누굴 건드면 금속을 건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1차 측, 2차 측에서 나오는 전기하고 이 외함을 뭐하기 위해서? 절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뭐를? 기름을 막 붓습니다. 그 기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절연유라고 부릅니다. 여기 또 우리가 이제 뭐냐? 절연유를 이렇게 부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붓습니다. 이런 식으로 붓어요. 이걸 절연유라고 부르요. 절연유라는 것은 변압기에서 나오는 전기하고 외함의, 즉 외함과, 즉 변압기에서 나오는 전기하고 외함의 절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또 우리가 기름, 절연유를 붓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절연유의 절연유라고 돼 있죠. 두 번째가 바로 변압기의 절연유라고 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바로 밑에 변압기의 본선과 절연과 냉각기 위에 사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절연유 조건입니다. 보시면은 변압기류, 절연유가 있죠. 네. 제목 적어드릴까요? 네. 두 번째가 변압기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절연이라고 부르죠. 유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제목이 절연유에 뭐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 절연유, 변압기류에 뭐냐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가 목적인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절연유, 변압기를 우리가 왜 쓰냐?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류, 절연유의 목적은 바로 뭐야? 딱 두 개입니다. 절연과 뭐야? 냉각작용입니다. 네,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절연유의 목적을 묻습니다. 그럼 절연유의 목적을 물으면 뭐냐? 절연과 냉각작용이에요. 그럼 절연이라는 것은
전기가 통하지 않게끔 만들어진 걸 절연이라고 불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1차 측과 2차 측에서 나오는 새는 전기가 이 금속을 달면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측, 2차 측에서 나오는 전기하고 이 금속을 서로 뭐냐? 전기를 통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절연 목적으로 달아둔 게 바로 절연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냉각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요거야. 우리가 나중에 전기론이라는 과목 할 때 다 배우는데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릅니다. 전선, 예. 바로 이걸 전선이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전선에 뭐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자체에서 뭐가 되냐?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전선 안에 지금 제가 기름을 부은 거죠. 그럼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누구를? 기름을 달굽니다. 그럼 기름을 달구다 보면은 기름에서 뭐가 발생해요?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절연의 목적은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뭐가 되냐? 낮추기 위해서 냉각작용을 하기 위해서 달아준 게 바로 절연유입니다. 그래서 절연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바로 절연의 목적과 냉각작용. 이때 냉각이라는 것은 전선에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손바닥을 막 문지르잖아요. 그 문지르면서 뭐가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열이 발생해요. 그럼 그 열이 과하다 보면은 기름을 달궈서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게끔 하기 위해서 그 전선에서 나오는 그 열이 기름을 달굽니다. 그러면은 화재가 발생하니까 그 열을 뭐하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달아준 목적으로 쓴 게 바로 절연유, 변압기류가 된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변압기류, 절연유의 목적을 물으니까요. 요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변압기류, 절연, 가로 1번에 보면은 변압기의 구비 조건이라고 있죠. 거기에 여러분이 별표를 칩니다. 예. 그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변압기류, 즉 변압기류, 절연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사나 산업기사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기사나 산업기사의 실기에 절연유, 변압기 구비 조건 아는 대로 쓰세요. 5점짜리로 출제가 됩니다. 주관식이겠죠. 우리는 이제 기능사는 이제 2차는 작업형이다 보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필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구비 조건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별표를 치신 다음에 첫 번째, 점도가 작을 것. 점도가 뭘까요? 점도라는 것은 끈적끈적거리는 정도 있죠? 끈적끈적거리는 정도를 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도가 뭐예요? 작을 것. 그 다음 두 번째, 인하점이 높을 것. 인하점이 뭐예요? 불이 붙는 온도점이에요. 낮은 온도, 지금 같은 온도에서도 뭐가 돼? 불이 홀라당 타면 어떻게 돼요? 옛날 소방차 다니고 그것을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하점이라는 것은 바로 불이 붙는 온도점입니다. 그래서 인하점이 뭐예요? 높을 것. 즉, 불이 붙는 온도점이 높을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을 것. 응고점이라고 뭐예요? 굳는 거. 우리가 지금 날씨에도 이렇게 홀라당 굳어보면 어떻게 돼요? 안이 되겠죠? 그래서 응고점이 뭐가 되냐? 낮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연 내력이 클 것. 절연 내력이라는 것은 절연의 능력치를 뜻합니다. 절연이 잘 된 게 좋은 거 맞죠? 절연 내력이 클 것. 그 다음 다섯 번째,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 이때 화학작용이라는 것은 이물질이 있죠? 침식작용에서 이물질이 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몇 번째, 그래서 총 몇 가지? 5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시면 6번째, 60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이 있는데, 가로 2번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이제 부었죠. 이제 기름을 부은 다음에 요걸 우리가 이제 밀봉합니다. 이걸 밀봉을 해요,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야 되겠고, 빨간 걸로 할까요? 네. 이렇게 밀봉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밀봉을 하시고.
이렇게 생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밀봉을 한 다음에 위에다가 우리가 드럼통이라 그러죠. 뭐 그렇다고 드럼통이라 모양새가 드럼통처럼 생긴 겁니다. 우리 군대 가시면 우리가 이제 기름 담는 통 있잖아요. 큰 거 이렇게 큰 거. 예, 드럼통. 그래서 위에 드럼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위에 뭐냐면 드럼통을 설치하는데 이 드럼통을 유식한 말로 컨서베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드럼통이 뭐야? 유식한 말로 컨서베이터입니다. 컨서베이터. 유식한 말로 컨서베이터입니다. 모양새는 드럼통인데 이 변압기 위에 뭐냐? 드럼통을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걸 우리는 컨서베이터라고 불러요. 그럼 가로 2번이 그 컨서베이터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가로 2번, 60쪽에 보면 가로 2번을 보시면요. 예, 변압기의 열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컨서베이터를 설치하고 공기와 접촉을 막기 위해서 질소가스를 봉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거기에 열화 방지라는 것은 이거야. 예, 열화 방지라는 것은 요겁니다. 열화 방지라는 것은 이게 변압기잖아요. 이게 변압기인데 이쪽을 우리는 내부라고 부르고 바깥쪽을 외부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내부 온도하고 외부 온도의 온도가 다르다. 온도가 다른 온도차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안쪽과 바깥쪽의 뭐예요? 온도차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 중에 일부의 수분이 어느 쪽으로? 변압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열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열화 현상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은 이 변압기가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 열화라고 돼. 열화하는 것은 열하 현상인데 정확하게 열화 현상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변압기 내부하고 외부의 뭐 때문에 온도 차에 의해서 외부의 공기 중에 일부의 수분이 변압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열화 현상이라고 부르고 그 열화 현상에 의해서 변압기가 뭐냐? 절연유라고 그러죠. 절연유가 변질이 됩니다. 그럼 변질이 된다는 것은 절연유의 능력치가 뭐냐? 파괴가 된다는 거야. 그건 절연유의 능력이 파괴가 된다는 것은 뭐야? 절연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절연유를 우리가 분 이유가 뭐야? 절연유를 분 이유가 1차 측과 2차 측에서 나오는 전기가 나오는 전기가 이 외부의 금속과 서로 닿지 않게끔 절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연유를 부어놨는데 그 열화 현상에 의해서 뭐가 절연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이 절연유의 능력을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건 뭐야? 여기에 나온 전기가 금속 다음에 뭐야? 말 그대로 도체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화 현상이라는 것은 변압기 내부하고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의 일부의 수분이 안으로 변압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을 열화 현상이라고 부르고 맞나요? 그 열화 현상에서 뭐냐? 변압기가 뭐가 되냐? 변압기 절연유가 뭐냐?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설치하냐면은 컨서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컨서베이터 안에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2분의 1입니다. 반반씩.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2분의 1을 딱 해놓고서요. 여기서 반은 뭐야? 여기에서 반은 뭐가 되냐면은 똑같이 뭐야? 절연유. 기름을 붓고요. 그 반에는 뭐가 되냐?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뭐를? 질소가스로 뭐가 되냐? 봉입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컨서베이터 안에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름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질소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확률은 뭐가 돼요? 2분의 1 반반씩. 기름 반 또는 뭐가 돼요? 질소가스 반입니다. 그럼 질소가스를 넣은 이유가 뭐야?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하고 접촉을 뭐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질소가스를 봉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또 2분의 1만큼 또 왜 또 안에 또 기름이 있는데 또 기름을 왜 콘섭에 또 기름을 넣냐면은 이 기름이 싹 다 고가도 고가지만은 이게 변질 때마다 뭐가 돼? 기름을 교체하려면요. 이 기름은 상업유폐기입니다. 그 여러분이 그냥 시공이 좀 버리고 싶다 해서 막 버리는 게 아니라 요거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면 그 업자가 옵니다. 그럼 이걸 버리고 또 새로운 기름을 넣어야 돼요.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기름을 이 안에 있는 기름을 뭐가 돼요? 썩는 것을 1차적으로 누가 막아주는 거야? 이 콘서베이터 안에 있는 기름이 막아줍니다. 양으로 따지면 당연히 요것보다는, 즉,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들어가 양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콘서베이터에다가 우리가 기름을 반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름이 결론적으로 외부의 공기가 요거를 접촉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접촉해요? 콘서베이터 안에 있는 기름 먼저 접촉하잖아요. 그럼 먼저 누가 변질되는 거야? 이 기름, 콘서베이터 안에 있는 기름이 먼저 변질됩니다. 그럼 그걸 누가? 여기 담당한 사람들이 그걸 봐가지고 벌써 여기 있는 기름이 부식됐구나.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쪽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요 기름을 또 새로 교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콘서베이터 안에 있는 기름의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부울주 계정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볼 거고요. 우선 이 콘서베이터 안에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질소가스하고 또 기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질소가스를 넣은 이유는 뭐야? 공기와 접촉을 막게끔 하기 위해서. 그 콘서베이터 기름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변압기 안에 기름을 썩는 것을 먼저 누가? 이게 먼저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콘서베이터 안에 있는 기름이 먼저 콘서베이터 안에 있는 기름이 먼저 1차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콘서베이터라는 것은 열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달아준 게 바로 콘서베이터입니다. 그래서 몇 쪽 보시냐? 60쪽 보시면요. 변압기의 열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뭘 쓰는 거야? 콘서베이터를 설치하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공기하고 접촉을 막기 위해서 질소가스를 봉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압기에서 변압기류, 절연유에서 열화 방지, 즉 열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설치하는 거야? 콘서베이터를 설치하고 콘서베이터 안에는 기름하고 질소가스를 봉입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변압기의 보호장치가 있어요. 세 번째가 바로 변압기의 보호장치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은 세 번째가 바로 변압기 보호장치입니다. 우리가 변압기가 뭐가 돼요? 망가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아준 게 있죠. 그래서 변압기 보호장치. 변압기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차동 계정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부후홀주 계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변압기 보호장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차동 계정기가 있고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고 부홀주 계정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두 가지는 정기적 이상 검출이고요. 정기적인 이상 검출이고요. 요거는 바로 유지윤기 온도 검출입니다. 그럼 차동 계정기하고 비율 차동 계정기의 동작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원리냐 하면은 우리 변압기는 다른 거와 다르게 뭐가 있어요? 1차라는 부분이 있고 2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전기는 신기하게도요. 들어가는 전류가 만약에 10이면 나오는 전기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0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기는요. 들어가는 쪽과 나가는 쪽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10인데 나오는 것은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9가 나온다고 쳐요. 그럼 들어가는 건 10인데 나오는 건 9라는 것은 뭐가 생긴 거야? 차가 생긴 거죠? 얼마라는 차가 생긴 거야? 1이라는 차가 생긴 거야. 그럼 그 1이라는 것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냐? 새는 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새는 걸 뭐라 그래요?
누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집마다 전기가 새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달아준 차단기가 이제 무슨 차단기예요?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 누전 차단기 원리는 뭐냐면은 1차 측과 2차 측에 뭐가 발생했을 때, 차가 발생했을 때 그 새는 전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감지해가지고요. 감지해서 더 이상 전기 공급이 되지 않게끔 선로를 이렇게 뭐가 되냐?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보호할 목적으로 달아준 게 차단기예요. 그러면은 이 차동기 제한기하고 비율 차동기도 마찬가지예요. 1차 측과 2차 측에 뭐가 발생했을 때, 차가 발생했을 때 더 이상 전기 공급이 되지 않게끔 선로를 끊어버립니다. 그럼 선로를 뭐가 돼요? 끊음으로써 변압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달아준 게 바로 뭐냐면은 차동 계전기하고 비율 차동 계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울주 계전기가 있어요. 그 부울주 계전기라는 것은 유증기 온도 검출이라고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소가스를 넣은 이유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하고 공기의 접촉을 막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소가스를 넣습니다. 근데 이 질소가스가 예를 들어서 파괴가 됐다고 쳐요. 그럼 파괴가 됐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공기가 누굴 건드리는 거야? 바로 이 기름을 이제 기름과 바로 접촉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기름을 제가 설치하지 않으면 바로 뭐하고 변압기 안에 있는 기름과 다이렉트로 바로 접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변질된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변질될 때마다 우리가 바꿔주기에는 약간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요 놈이 먼저 망가지기 전에 1차적으로 요게 감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 놈을 제가 설치한 이유가 외부에서 원래 질소가스라는 것은 공기하고 접촉을 막게끔 하여 질소가스를 넣는데 이 질소가스가 파괴가 돼가지고요. 공기가 바로 누굴 건드려요? 요걸 접촉합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변질이 돼요? 요 콘서베이터 안에 있는 길이 먼저 변질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변질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콘서베이터 안에 있는 기름이 변질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교차 시기를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부울주 계전기예요. 그래서 부울주 계전기를 어디에다 설치하냐면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요. 이 콘서베이터 안에 있는 기름이 변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요게 뭐냐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게 그걸 알려줘가지고 교체 시기를 알려주면은 새로 다시 뭐가 돼?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부울주 계전기예요. 그럼 이 부울주 계전기는 어디에 설치하냐면은 요거는 콘서베이터고 요건 뭐예요? 변압기죠. 그럼 변압기 상부하고 콘서베이터. 그래서 콘서베이터하고 변압기 상부 사이에 설치해준 이게 바로 뭐냐? 부울주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부울주 계전기라는 것은 바로 이 콘서베이터 안에 있는 기름에 변질되는 것, 교차 시기를 알려준 게 콘서베이터고요. 이때 콘서베이터의 위치는 변압기하고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 게 바로 부울주 계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울주 계전기 위치는 어디예요? 콘서베이터하고 변압기 사이에 설치한 게 바로 부울주 계전기. 여기까지 바로 몇 쪽 설명한 거야? 60쪽에 3페이지까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몇 쪽 보시냐 하면은 63쪽 보시겠어요? 63쪽입니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63쪽을 보십니다. (63쪽에) 문제 1번 보실래요? 1번에 보시면요. 변압기에 올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이냐라고 물었네요. 우리가 변압기에 올리라는 것은 바로 잘 안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변압기에 올리는 뭐라 그랬어요? 패러데이의 뭐냐면은 전자유도 법칙을 따른다 그랬죠. 다음 몇 번? 1번. 그다음 문제 2번. 변압기 1차 측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을 기준을 우리가 변압기 1차 측, 2차 측은 뭘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전원칙이냐 부하칙이냐. 그래서 1차 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전원칙이라고 부르고 2차 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것을 부하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변압기 1차 측이란 뭐야? 전원칙을 뜻하는 거죠. 답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문제 3번. 3번에 유압 변압기의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변압기류, 절연이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답은 4번. 효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D장 넘기셔서 64쪽에 보시면 64쪽입니다. 예, 64쪽에 보시면 변압기가 구비할 조건이죠. 예, 변압기 구비 조건입니다. 우리 변압기의 구비 조건은 뭐예요? 첫 번째, 절연 내력이 클 거. 이게 맞는 거죠? 예, 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문제 5번. 예, 변압기류의 열화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장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네. 우리가 변압기 열화, 즉 변압기가 변질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컨서베이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 열화 방지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컨서베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부월주 계전기로 보호되어 있는 기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가 부월주, 우리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부월주 계전기는 뭘 보호할 목적이야? 변압기 보호 장치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 문제 7번을 보시면요. 부월주 계전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어느 쪽이냐고 물었네. 우리 부월주 계전기라는 것은 변압기 상부하고 컨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다음 몇 번이고 4번에 보시면은 변압기 주테이크와 컨서베이터에 설치한다.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8번. 일종의 전류 계전기로 보호 대상에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된 유입은 들어오는 유출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일종의 전류 계전기로 보호 대상 설비에 유입되는 전류와 유출되는 전류의 차에 동작하는 계전기는 뭐라 그래요? 차동 계전기입니다. 9번에 같은 회로의 두 점에서 전류가 같을 때는 동작하지 않으나 고장 시, 즉 전류에 차가 생기면 동작하는 계전기를 뭐라 그래요? 차동 계전기 아니면 비율 차동 계전기죠. 네, 다 몇 번이고 4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10번에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에 쓰는 계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을 물었네요. 우리 변압기 보호 장치로 쓰는 것은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부월주 계전기죠. 그래서 몇 번 정답이요? 4번에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갖고 푼 거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66번에 있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